안녕하세요. 62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더 추워지고 눈도 온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인재와 인재 사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한자로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1번에 얘기하는 이제 인재, 그리고 2번은 인재. 우리 한글로는 같습니다. 여러분은 1번에 해당되는 인재입니까? 아니면 2번에 해당되는 인재였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 탤런트죠, 탤런트.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탤런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 두뇌가 정말 좋은 사람을 뭐 천재,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재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재를 보면은 이게 나무목에다가 재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인재 양성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재 양성. 그러니까 1번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재를 발굴하다 이런 얘기하죠. 인재를 발굴하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탁월한 탤런트, 재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처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생의 타고난 그렇죠. 후천적인 거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능력, 탤런트를 가진 사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인재를 발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인재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또는 뭐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인재를 양성한다, 기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제 영어로 쓴다면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타고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인데 타고난 사람이죠. 네이처이고 영어 단어에 스펠링이 비슷한데 너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처라는 단어는 양육하다 이런 뜻이죠. 네이처 대 너처.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1번과 2번을 보면 1번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겠죠. 숫자로도. 그야말로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에 해당될 텐데요. 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 또는 사주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겠죠. 뭐 학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게 할까, 이게 이제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본인도 물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물론 본인이 탁월한 탤런트가 있다라고 해도 후천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탁월한 탤런트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탤런트는 없지만 후천적으로라도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자, 한 학생의 사주를 소개합니다. 제 그 책에 나와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 학생의 이제 사주 구조를 일단 보면
네, 개미년에 태어났네요. 개미년, 개해월, 갑오일,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태어난 학생입니다. 개미년, 개해월, 갑오일이다. 자, 이걸 이제 천간의 흐름으로 보면 천간과 지지의 흐름을 보면 개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나와야 되는데 개가 2개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갑이 나왔습니다. 개 다음에 바로 갑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미로 시작을 했는데 미, 신유술, 해는 맞는데 이제 오화가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역류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흐름이 그렇게 순탄하게 흐른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시절과 시공을 본다 하더라도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은 맞네요. 갑목이 겨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보면 해월에 있어야 할 조건이 맞는지 이걸 봐야 되죠. 아무튼 뭐 시간은 연월일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해월의 상황이 어떨까? 해월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고 해월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항상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일단 해월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 잘 본다면 적절한 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을 자극하고 수기에 풀려서 갑목을 내놓고 이런 흐름이라면 가장 좋겠죠. 구조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해월에 태어났는데 화기와 금기가 있으면 해월에 금기가 해수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을 내놓으면 좋겠는데 갑목은 일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미중 정화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금기가 없기 때문에 개개해 이렇게 수많은 물들이 금기운이 없어서 쓰임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에 금기운이 연월에 금기운이 있었다면 화기가 금기운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수기에 풀려고 갑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좋은데 중요한 금기운이 없어서 물론 이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연월에 금기운이 있어서 해수에 풀려가지고 갑을 내놓는 이런 흐름과 연월일에는 없는데 시간에 있다면 오히려 이제 말년에 금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사주는 천간과 지지 흐름도 그렇고 시절은 맞는데 시공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주 구조를 보면 해월이니까 그 대운을 봤을 때 임술, 신유, 경신 이렇게 대운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신유라는 금기운이 해수에 풀려서 갑목을 내놓기 때문에 원국에는 없지만 대운에서 이런 도움을 주니까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국이 가장 중요한데 원국에 금기가 없다면 대운이라도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 다행스럽게
공부를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에 금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이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기운이 보충되는 건 좋은데 원국에서 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 학생의 이제 단점이죠. 수기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수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죠. 그러면 수기가 너무 많았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생각이 많다. 근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지만 개해가 이렇게 개개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도 있지만 또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도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수용력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면 어떤 거가 있냐면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세상 이치를 올바르게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기능도 있지만 남과 다르다는 뭔가 우쭐대는 그러니까 무슨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은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짜장 안 먹을래. 니들은 짜장 먹고 나는 우동 시킬래.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남과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가를 보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문제 풀 때 속도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B, C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지문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 영어도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다른 그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가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에너지를 보면요. 오주, 오해, 미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지지가. 자, 오중, 기토, 물론 이제 정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해중, 임수, 미중, 정화 이렇게 보면 임정기 이렇게 구조를 보여서 집중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갑오 이렇게 보면 궁리하는 기운이 있어서 수학 과목은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그야말로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답이 안 나왔으면 정답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궁리하기 때문에 수학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데 영어하고 국어는 본인이 전혀 뭐 영어 해석을 못하거나 지문을 이해 못하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너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남과 다른 생각을 객관성을 잃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로 영어하고 국어의 정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을 우리가 상담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십시언으로 보면 인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겠네 이렇게만 한다면 이건 너무 피상적이죠. 물론 인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런 플러스적인 면은 있겠지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주관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거나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영어하고 국어 과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학생이 틀린 문제를 이제 쭉 찾아서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해석을 못해서 틀렸다기보다도 해석을 했는데 정답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 너무 치중하거나 또는 객관성을 잃는 가치 판단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영어 국어 어려움이 있는 이런 케이스죠. 대부분 학생들이 1번에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 인재보다도 2번인데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사 또는 교육자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한 에너지가 있는 학생들 또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항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